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 전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권역별 맞춤형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원도심과 관련해서는 용두산 공원 재개발과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주요 현안 과제입니다. 부산 지역 광역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서 하루 최대 접종 인원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12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은 3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흥업소발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달 24일부터 유흥시설 연쇄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는 395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와 도시공사 등 부산 공공기관 통합채용이 시작됩니다. 기관별 원서 접수는 부산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뉴스입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을 6개의 권역으로 구분짓고 각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부산 전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는 차원인데요. 부산방송에서 각 권역별 공약사항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원도심 권역을 살펴봅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형준 신임 부산시장이 제시한 원도심 권역의 첫 번째 공약은 용두산 공원 재개발입니다. 부산의 대표 관광지지만 옛 명성을 잃은 용두산 공원에 새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특히 기존의 중구가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를 통합개발하려 했지만 부산시와의 입장차를 빚으며 관련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중구는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 10년간을 노력해왔지만 사실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중구에 랜드마크 복합 건축물이 개발되면 북한 재개발과 연계한 도시기능 활성화와 관광 활성화 및 전통시장 상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아직까지 박 시장의 공약 실행을 위한 세부 계획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지역과 시가 합의점을 찾는다면 용두산 공원과 공영주차장 등 용두산 공원 일원의 새로운 변화가 기대됩니다. 박 시장은 또 중동구 경계에 건립 중인 오페라하우스에 세계적인 오페라 페스티벌을 유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임기 중 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오페라하우스 완공 후 축제를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도 원도심 지역의 주요 과제입니다.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부산시와 조합 측의 의견차로 오랜 시간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이 후보 시절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공약을 내놓은 만큼 공영화, 민영화 등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점을 찾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삼복도로 르네상스 시즌2, 보수천 복원 등 원도심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들이 박 시장 체제 하에서 새롭게 검토될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신임 박형준 부산시장을 돕는 부산미래혁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을 초대 미래혁신위원장으로 두고 부산이 먼저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토대로 1기가 최대 한 달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미래혁신위는 박 시장 공약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부산시정 비전에는 김영춘 후보의 공약 일부도 포함됐습니다. 하 위원장은 부산 발전을 위한 독주 독단 없는 통합과 협치를 기반으로 미래혁신 비전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실련은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동백전 활성화와 청년 인구 유출 등 서민들과 직결된 경제 문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희롱과 성폭력 근절 대응과 예방 체계를 만들고 성평등 가치 실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선거 과정에 거론된 LCT 매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공직자로서 올바른 처신을 요청했습니다. 부산 지역 광역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접종이 순조롭게 이뤄지면서 일일 최대 접종 인원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시민공원에 설치된 광역접종센터. 어르신들이 대기 장소에서 잠시 기다리다 접종실로 들어섭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문진표도 어려움 없이 작성합니다. 문을 연 지 열흘이 지난 부산의 유일한 광역접종센터. 혼선과 불편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원활하게 가동되며 안착한 모습입니다.
순차적으로 착석 순위적으로 잘 돼 나가네요. 뭐 아무 불편한 거 없습니다. 예. 기다릴 줄 알았는데 금방금방 들어오고 뭐 불편한 것도 없이 그냥 편안한 어르신도 편안하게 하시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 친절하시네. 예, 다른 분도. 지난 1일 문을 연 접종센터에서는 지난 8일 기준 3,188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확보된 백신 7천여 명분의 절반 가까이 접종이 이루어진 겁니다. 센터를 찾은 어르신은 하루 평균 470여 명.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센터까지 전동 카트가 왕복하면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사는 동네에 따라 접종 날짜를 정하고 다시 시간대별로 세분화하면서 대기 시간도 최소화했습니다. 계획보다 1,700명분의 백신을 더 확보하면서 13일부터는 일일 접종 인원도 확대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방역 협조와 우리 부산진구청의 백신 접종이 함께 박자를 맞추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0% 예약제로 진행되는 만큼 접종 일정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부산진구청은 예방접종 이후에도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주말을 지난 가운데 12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은 38명으로 나타났고 유흥업소발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유흥시설과 관련해 12일 종사자 8명, 이용자 2명, 접촉자 13명 등 23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3월 24일부터 시작된 유흥시설 관련 연쇄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는 현재까지 총 3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시설에 직접 종사하거나 이용하신 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분들을 통해서 접촉된 분들에서 감염 전파가 이루어지면서 감염이 확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주말 동래구 소재 주간보호센터 종사자가 선제검사에서 확진되면서 12일 7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확진자 중에는 초등학생 1명, 어린이집 원생 1명이 포함된 가운데 해당 기관에 대한 역학조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말부터 계속된 유흥시설발 감염 확산에 따라 12일 0시부터 5월 2일 자정까지 부산의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중단됩니다. 부산시는 룸살롱과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 2,457개소와 단란주점 1,686개소, 감성주점 14개소 등 총 4,156개소에 대해 영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래 연습장이나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 등의 운영시간의 경우 감염 확산세에 따라 오후 10시에서 9시로 당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노래 연습장 내 주류 판매나 도우미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일제 점검도 이어갑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연장된 가운데 동거 가족과 직계 가족, 영유아 포함 모임은 현행과 같이 8인까지 허용됩니다. 기장군과 기장멸치축제 추진위원회가 오는 5월 예정된 기장멸치축제를 취소했습니다. 길이 10에서 15cm 대멸치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기장멸치축제는 지난 1997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축제 기간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이 대변항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의 조짐이 보이자 기장군과 추진위는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심야에 모여 도박을 한 혐의로 40대 A씨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1일 새벽 1시 30분쯤 부산 진구의 한 배달업체 사무실에서 판돈 136만 원 상당의 속칭 훌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등을 도박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위반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지난 11일 질병관리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재개를 발표함에 따라 부산시도 12일부터 백신 접종을 재개합니다. 부산시는 30세 미만의 경우 접종 시 이득이 크지 않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외 다른 백신의 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30세 미만의 경우 2차 접종은 예정대로 추진됩니다.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전성을 검토한 질병관리청은
유럽의약품청에서도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위험을 상회하기 때문에 접촉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며 백신 접종을 재개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와 도시공사 등 부산 공공기관 통합 채용이 시작됩니다. 인원은 부산교통공사 160명, 부산시설공단 23명, 부산환경공단 51명 등 257명으로 총 7개 기관에서 채용을 진행합니다. 기관별 원서 접수는 부산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에서 오는 27일부터 5월 3일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으며 중복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필기시험은 오는 5월 29일 치러질 예정으로 기관별 응시 자격이나 시험 과목 등은 기존과 같습니다. 네, 이어서 부산시 관계자와 함께 공공기관 통합 채용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통합 채용 올해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채용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예, 기존에는 공공기관별로 모든 시험을 했었는데, 오늘 5월 29일 부산시는 공공기관 직원 채용을 총괄해서 필기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가 직접 필기시험 절차를 직접 주관함으로써 시 산하 공공기관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 기존에는 기관별로 채용 절차가 달랐고요. 현재 대다수 기관이 제각각 수시 채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종합적인 채용 홍보가 되지 않아 지역 인재를 선발하는 데 제도적인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종합 홍보를 통한 우수 지역 인재를 선발하고 연 2회 정기 채용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내 취업 준비생들에게 종합적인 채용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예,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음으로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올해 채용 계획과 함께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가 4월 13일 10시부터 채용 공고를 홈페이지에 띄우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채용 공고를 띄우면 4월 27일 10시부터 5월 3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고요. 이 응시원서는 저희 통합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수험생들이 원하는 기간으로 링크를 해서 타고 들어가면 거기에 응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5월 29일 토요일 날 통합적으로 같이 일괄 실시하고 필기사 합격자 발표는 6월 9일에 있게 됩니다. 그래 해서 이제 필기시험을 통과한 응시생들은 각 기간별 면접 시험을 치르고 6월 말 정도이면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게 됩니다. 필기시험은 이제 올해가 처음이라서 기간별 응시 자격이나 시험 과목들은 대부분 현행을 유지합니다. 예. 종합적으로 공통된 과목은 NCS, 그다음에 기간별로 그 직종에 맞는 전공 과목은 치르게 됩니다. 네, 4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채용 공고문이 게시된다고 하니까 관련 내용 잘 확인하셔야겠고요. 혹시 이번 통합 채용 이외에도 산하 공공기관과 관련된 다른 업무 추진 계획 있으실까요? 올해는 저희 공공기관의 회계관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회계감사인 지정 방법을 개선을 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예. 기존에는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즉 결산이 끝나고 나면 그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을 각 공공기관에서 선정을 해서 시로 복수 추천을 하면 그 가운데서 한 곳을 뽑았는데요. 올해부터는 시에서 입찰을 통해서 그 회계감사인을 선정하고 지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회계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네. 모쪼록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더욱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숙기 부산시 공공기관 혁신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국립부산과학관 제3대 김영환 관장이 12일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영환 신임 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과학 전시 및 교육 등 과학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며 상상과 미래, 인간과 과학이 행복한 동행을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초연결 과학관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공동체와 협력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제적인 교류를 강화해 동북아 거점 과학관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부산시 경제부시장, 부산도시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립부산과학관이 위치한 오시리아 관광단지 개발을 진두지휘한 바 있습니다. 남구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 결과물을 발표했습니다. 30여 가지 신규 관광 산업이 제시됐는데 지역민들은 천혜의 비경을 체험할 수 있는 트레킹 코스 개발을 손꼽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구민들은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트레킹 코스 개발과 맛집 가이드북 제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기대 산책로와 오륙도 등의 가치를 높이고 동시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유입니다. 또 남구를 찾은 외지인 10명 중 9명은 휴가나 관광을 위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찾겠다고도 답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남구의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에서 나왔습니다. 용역을 맡은 사단법인 부산미래관광 네트워크는 남구의 관광 중장기 전략 과제도 내놨습니다. 신성장 콘텐츠를 만들고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해 관광문화도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39개의 신규 관광 사업도 제시했습니다. 이 중 남구는 용호시사이드와 부두 개발 그리고 트램과 연계한 UN 평화특구 활성화 사업을 주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31일엔 지역 주민과 관광 관련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남구 관광 추진 조직도 출범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관주도로 이제 관광 정책이 주도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들을 이제 모여서 저희들이 이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저희들이 이제 DMO를 구성했습니다. 남구는 올해 동생말의 빛의 전망대와 메리푸드의 포토존을 만들고 우암동 마실길에는 야간 테마거리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관광객들이 제안한 오륙도 스카이워크 연장안도 관계기관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기장군이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 국도 14호선 도로 정비를 요청했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4월 9일 진영국토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국도 14호선에 제설용 모래주머니 등이 방치되어 있고 호우 시 발생한 포트홀 등 노면이 제때 정비되고 있지 않다며 정비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춤추는 것도 죄인가? 서울 강남역의 한 음식점에서 춤을 즐기다가 적발된 이들의 불매 소리입니다. 춤을 추는 게 죄겠습니까? 다만 200명이 모였는데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했다는 거죠. 가까운 거리에서 춤을 추는데 어떤 이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간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피로도는 점점 쌓여가고 모두들 답답하실 텐데요. 마음껏 춤도 추고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을 보는 창, 헬로티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